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가 최소 $600 이상은 넘어줘야 하는 슬픈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 2026년 상반기까지 꼭 한 번씩 기억을 더듬어서 오늘 영상의 이야기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주연과 조연이 있고, 주연급 조연도 있고, 뭐 엑스트라 분들도 계시죠.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에서 영화로 말하면은 주연과 조연이 또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조연급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테슬라가 기관의 institutional ownership,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관의 보유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이 이제 큰 단점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일주일 전에 봤었을 때 49%에 육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50%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부터 해서 킴벌 머스크, 그 외 이사진들이 합치면은 약 20%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30%가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입니다. 이 보유 비중과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주연급이 당연히 이제 역할을 하는, 배당받는 분량이 더 크고, 음악 세계에서도 메인 보컬이 차지하고 있는 한 노래에서의 분량이 가장 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메인 보컬이라고 하고 주연이라고 한다면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주연급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기관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조연에 지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 테슬라만 해도 그런 상황인데, 엔비디아나 구글,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투자 비중이 거의 70% 넘어가죠. 80% 육박한다. 엔비디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기관들이 주연급 역할을 앞으로도 미국 주식이 존재하는 한 기관들이 이제 메인의 역할을 계속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마켓 메이커,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세력이잖아요. 세력이라는 이야기들이 매우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특정 세력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세력은 곧 기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시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서 연도별로 201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간 전고점 대비해서 최대 낙폭을 한번 봤어요. 가장 많이 이제 떨어졌었던 그 퍼센테이지, 연도별로. 그것을 보니까 평균 4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10년부터 2025년도까지 연간의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항상 낮다는 겁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은. 예를 들면 2022년도에는 75%였고요. 폭락이.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는 2023년도에 35%되었습니다. 근데 15년의 기간 동안에 이 연간 전고점 대비해서 가장 이제 낙폭이 낮았던 게 35%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다. 그러니까 낙폭이 아무리 못해도 35%는 낮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전저점 대비해서 연간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또 최대 상승폭을 201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보니까 144%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폭이 확실히 좀 더 높았죠. 물론 이것은 2020년도 때 750%의 어마어마한 연간 이제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부분들이 평균을 더 높였던 부분들도 물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100%에 가까운 그런 상승을 기록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승과 최대 낙폭, 이제 폭락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폭락과 폭등의 이 랠리를 만들었던 주체는 과연 어디였을까?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연급을
맡아왔었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뭐 금요일에 좀 빠져서 335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15년 동안 있었던 추세로 놓고 봤었을 때 2026년도는 또 어떨까요? 야, 지금 뭐 로보택시부터 해서 옵티머스 뭐 지금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을 거니까 15년 동안에 있어 왔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연간에 가장 높았던 가격 대비 폭락은 2026년도부터는 없을 것이야.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2024년도 이맘때 2025년도에도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건데, 올해도 보십시오. 이제 1월 2일 날 404달러에서 시작했다가 210달러까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또 결국은 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반토막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2020년도에 75%.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오히려 그 이전, 2010년도에서 2019년도보다 최대 낙폭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테슬라가 궤도에 올라가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 5년 동안의 낙폭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가 포인트인데요. 기관 입장에서 그러면 내년에 아무리 못해도 35%의 폭락, 많으면은 50% 이상의 또 폭락과 반토막을 또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355달러, 350달러로 할게요. 350달러에서 연말까지 이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은 내년에 50%, 40, 50%의 또 폭락을, 반토막을 또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350달러 기준으로는 175달러까지 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기관의 보유 비중이 테슬라가 50%에 달합니다. 그들은 주연이고 그들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테슬라의 그 전체 시총의 50%를 차지하는 기관들이 과연 지금 주가를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로 내년에 40% 이상의 또 한 번의 조정을 만들어서 170달러대의 주가를 그대로 그들이 인정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도에 뭐 반토막에 가까운 조정을 뭐 계속 그 정도로 계속 테슬라를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이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자, 올해 연말에 기관들이 의도적으로라도 테슬라 주가를 펌핑을 시켜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아마 보통 테슬라가 상반기 때 되게 약했잖아요. 2024년도 때도 이제 140달러 부분까지 폭락을 했었던 게 이제 상반기였고, 올해도 상반기가 상반기 때 210달러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때 이 폭락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자, 그러면은 그 폭락을 위해서라도 지금 테슬라 주가를 연말까지 일정 부분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500달러까지 올렸다고 할게요. 488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올리면은 내년도에 40% 정도 폭락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은 300달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101달러, 138달러, 그리고 올해 210달러. 그러니까 조금씩 거의 이제 뭐 40달러, 그리고 138달러에서 210달러니까 70달러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210달러에서 뭐 70달러, 80달러 더 올린 것을 최저점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290달러, 300달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500달러까지 올렸다가 내년에 40%의 폭락을 만들면 300달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500달러까지는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관의 어떤 움직임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내년에 그보다 더 큰 하락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47%의 최대 낙폭이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600달러 정도를 이제 만들어 놨을 때 반토막이 날 경우에 300달러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600달러 정도는 최소한 올려놔야지 기관들 입장에서도 내년에 주가를 와장창 이제 내릴 때 안전 마진이 생길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600달러까지 올리고 난 뒤에
뭐 반토막을 낸다 올해처럼 그러면은 $300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다. 되게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테슬라의 15년의 역사가 말을 하고 있는 이제 최대 낙폭 47%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내년부터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엄청난 성장의 모멘텀이 시작이 되는데, 또 40% 반토막의 어떤 그런 조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저도 그 시나리오를 바랍니다. 그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뭐 $600까지 갔다가도 $450 정도 떨어지고, 아무리 조정이 안 된다 그래도 30% 정도의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뭐 $600에서 $450 위에서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이제 참고를 하면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연말에 $600 이상은 기관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올려놓고 내년도 상반기 때 조정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과거의 데이터를 봤었을 때 반토막에 가까운 조정을 만들어내기 전에 테슬라 주가를 펌핑 시킬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대해서는 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 테슬라가 엄청나게 큰 상승과 그에 따른 또 다른 꽤 높은 퍼센테이지의 폭락과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평생 매도를 하지 않고 담아 가려고 하는 계좌가 있잖아요. 그 계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되면 무조건 매도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제가 제 실력이 내로남불이거든요. 저는 매도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매도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이 설령 올바른 말이었다, 올바른 어떤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는 오늘 역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왔었을 때 오늘 영상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안 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폭락이 여지없이 매년 왔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